우리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해보고 또 위험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윤정 소방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안전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간단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리 생활 속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많은 긴급사항 중에서도 1분 1초가 위급한 이른바 초긴급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나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는 3, 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 5분이 경과하게 되면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사고 발생 후 4, 5분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또는 황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충격으로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 시 하임리히법을 올바르게 시행해 준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최초 발견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추석 때, 이제 명절 때 우리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목에 걸렸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확한 방법이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임리히법을 잘못 실시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오늘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참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하면 된다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떤 위기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등장인물이 어이없게도 질식 사망하게 되는 그런 씬이죠. 기착관에서 먹은 음식물로 기도가 폐쇄된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목격자들은 차를 세우라고 소리도 치고 뭔가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결국 짧은 시간에 상황이 종료되고 맙니다. 이런 응급 상황은 통계적으로 매우 자주 발생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간과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지하지 않으면 잊기가 쉽습니다. 네, 사실 영화로 그려지긴 했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다른 오래된 영화 한 편입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등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달려들어서 무엇인가 조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속에서 이물질이 보일 때는 턱과 혀를 잡아서 꺼낼 수도 있겠지만 폐쇄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잘못 후비거나 억지로 물을 먹여서 내려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기도 깊숙이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10년 전에 방송 녹화 도중에 떡을 받아 먹다가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고 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지는 뉴스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윤일병 사건에서 의혹이 된 것처럼 먹다가 맞아서 음식물이 기도로 막는 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서만 400건 이상의 기도 폐쇄 이송이 있었고 7, 80건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큼 숙지돼서 정확하게 그것을 조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인에서 기도 폐쇄 이물질은 떡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물, 빠진 치아나 구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 원인 50% 이상이 떡, 과일이었고 대부분은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에 빠집니다. 일단 사고자는 거의 말을 못하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서 쥐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와 얼굴이 창백해지는 청색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의 발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환자가 힘들게라도 말을 하고 있으면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힘차게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때 등을 두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완전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큰 기침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킵니다. 다음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고요.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감쌉니다.
주먹을 감쌉니다. 이 압박점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세는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팔에 강하게 힘을 주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측 방향으로 당기듯이 빠르게 쳐올립니다. 네,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쓰러졌을 때는 이 자세가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는 배를 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신부나 비만자는 상복부가 아닌 흉부를 압박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배운 후상방 쳐올리기 방법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누워 있다면 변형된 복부 압박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복부 압박법의 처치 순서는 환자를 바로 눕힌 뒤 환자의 골반 또는 골반과 다리 사이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 다음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한쪽 손바닥을 대고 나머지 손을 첫 번째 손의 위에 놓은 뒤에 환자의 배를 누르면서 동시에 상방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해 가면서 2, 3회 정도 시도해보고 즉시 흉부 압박을 실시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예사를 막아야 됩니다. 네, 뭐 기도 폐쇄에 대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혹시나 혼자 있을 때 기도가 폐쇄됐다면은 이때는 어떤 응급 처치를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기침을 해서 올리고 뾰족하지 않은 모서리나 의자를 복부 부위에 대고요. 그 사이에 주먹을 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상향으로 쳐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취재차 이 하미리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인이나 어린이에 사용하는 하임리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의 10%를 차지하는 상킹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웅정 소방경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